사실 저도 입학했을 당시에는 교환학생을 무조건 가야 한다는 주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시기가 아니면 언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학교 공지사항이랑 국제교육원 홈페이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파견 공지만 뜨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피의 고향 네덜란드 우트렉에 교환학생 파견을 다녀온 경영학과 19학번 신금재입니다. 어느 나라를 갈지를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먼저 과연 유럽 국가에서 영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덜란드는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나라라고 할 만큼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지낼 때에도 대중교통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마트나 옷가게에서도 영어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제가 머물렀던 우트렉 같은 경우는 서울과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치안이 좋았던 도시였어요. 네덜란드 이외에도 여러 도시들을 가봤는데 네덜란드만큼 치안이 좋았던 도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킬이라는 코스를 수강했는데요. 크게 B2B랑 비즈니스 스킬로 나눠진 수업이었어요. B2B 같은 경우 실제로 네덜란드 가구 회사의 입장에서 미국, 멕시코, 중국 시장에 어떻게 이 회사를 진출시킨 것인가에 대한 실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골프랑 와인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문화적 상식들과 실제적 체험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교수님이 강의를 막 하고 있으시다가도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겠다, 이 부분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좀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시지 하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그게 오히려 교수님과의 친밀도를 높여줄 수 있고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닌 대학을 포함해서 몇몇 대학들이 네덜란드 학생들과 저 같은 교환학생들을 버디를 맺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로 치면 서울메이트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버디 매칭 파티에 처음 딱 갔는데 어떤 금발의 남학생이 서울시립대학교 과잠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몰카인가? 여기 네덜란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한국 문화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돼서 집에 뚝배기도 있고 김치도 주기적으로 사 먹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다른 한국인 교환학생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같이 소주도 마시면서 뭔가 네덜란드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종종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소도시 여행을 한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사실 네덜란드 하면 대부분 아는 게 암스테르담, 튤립, 풍차 말고는 없잖아요. 네덜란드에 있는 놀이공원도 가보고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 마을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닐 수 있었는데 암스테르담보다 오히려 저는 그런 소도시를 여행했는 게 훨씬 기억에 남았고 풍경도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까지도 잘했다 싶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덜란드를 제외하고 도시를 꼽아보자면 저는 포르투갈의 포르투라는 도시가 정말 예뻤고 너무 한적해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생일을 맞이해서 크로아티아의 두브르브니크에서 혼자 일주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바다가 정말 예뻤고 그냥 길 가다가 힘들면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게 남아있고 아무래도 교환학생의 경우 단기간 사는 거다 보니까 나한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잦았는데 비행기표를 놓쳐보기도 했고 비행기를 못 탔는데 제 짐은 먼저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탈리아 한밤중에 버스를 잘못 내려서 한밤중 헤매기도 했고 택시 아저씨가 다른 곳에 내려주기도 하는 등 정말 갖가지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여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중시했는데 이 모든 사건, 사고가 나의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는 친구들도 이런 변수를 맞이했을 때 조금 더 쿨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가자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다른 학교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저희 학교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예요. 갈 수 있는 나라도 되게 많고 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안 가면 손해다 싶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교환학생을 가기로 결정한 친구라면 저는 교환학생을 가는 주 목표는 꼭 설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누군가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은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유럽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가 돼도 좋으니까 내가 여기를 왜 가지 하는 목표의식은 꼭 정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학년이 되기 전까지 정말 휴학도 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학생 기간이 저한테는 좀 선물 같은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도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 때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뭔가 꿈 같은 순간 같으면서도 아, 이렇게 좋은 기억이 나한테 있지라는 생각 덕분에 좀 더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이렇게 교환학생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교육처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교환학생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믿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저랑 연락도 잘해주고 응원도 해준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0년 안에 제가 머물렀던 네덜란드 우트렉에 다시 가서 평화롭고 잔잔했던 그 운하 옆 길을 다시 걷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다시 보자, 미피야. 안녕.